그럼 지금부터 제183차 어른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북 군사합의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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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장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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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경제 실패 국정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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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금 정책 의총을 이어가면서 지금 긴급한 대한민국의 현안들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대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의총에서도 우리 6월 국회가 열릴 경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법안에 대한 우리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정말 뻥 뚫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장 해제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9.19 남북군사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예견된 상황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 군사 합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다 내준다였습니다. 정찰 능력도 감시 능력도 저희는 모두 내어주고 만 것이 군사 합의였습니다. 재래식 무기의 감축만 약속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합의였습니다. 저는 어제도 낸시 펠로시 의장 이야기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낸시 펠로시 의장이 한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대한민국의 그 1년 동안 비핵화는 온데간데 없고 무장 해제만 진전이 되고 만 것입니다. 더더욱 깜짝 놀랄 것은 이러한 무장 해제 속에서 우리의 해상 그리고 육상 경계가 완전히 뚫린 것도 모자라서 군은 이것을 축소하고 그리고 은폐하려고 했다는 그 시도입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축소와 은폐. 정말 이미 언론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떠내려왔다라고 했다가 먼 바다로 돌아왔다고 했다가 그리고 바다 앞에서 발견한 것 같이 이야기했다가 정박한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군이 우리의 안보를 지킨 것이 아니라 어민의 안보를 지킨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 안보가 완전히 뻥 뚫린 것에 이어서 또 은폐 축소가 있었던 것에 이어서 제가 어제 국정원 정보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이은재 정보위 간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4명의 선원에 대해서 달랑 2시간 조사하고 귀북 의사를 표시한 사람 2명 그리고 귀순 의사를 표시한 사람 2명 분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항적 기록은 아직도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배가 어떤 경로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왔느냐는 그들이 간첩행위로 왔는지 또는 순수한 이 탈북의 의사로 왔는지를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항적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데 2시간 달랑 조사하고 북한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바로 보내줬습니다. 통일부를 통해서 그 다음날 연락하고 보내주었습니다. 대공용이점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대공용이점, 그들의 진술만 갖고 없다 있다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4명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전혀 서로 이견이 있었던 흔적이 없습니다. 그 4명은 합치된 의사로 왔습니다. 게다가 고도의 정보 능력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밤에 움직이면 결국 해상 경계를 하는 해군이나 해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끄고 멈추었다가 해가 밝은 후에 삼척으로 접근했습니다. 삼척항으로. 그런데 대공용이점이 없다.
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돌려보냈습니다. 전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없었던 것에 비추어서 대공용이점이 있거나 아니면 귀북하고 싶지 않고 진정한 의사는 대한민국에 있고 싶었던 사람들인데 보내준 것 아닌가.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간단치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계, 안보, 무장해제, 축소, 의혹. 오늘 국무총리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정경두 장관은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경두 장관은 당연히 그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국무총리의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사과할 사안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사과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모든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해 나가야 될 점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우리 정보위 간사로부터 또 보고를 받고 비공개에서 우리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저희가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님이 긴급 소집을 해서 국정원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보고받은 것이 두 가지를 보고받았습니다. 이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과 그다음에 원전 기술 유출 관련해서 두 가지를 받아서 조금 자세하게 조금 길을지도 몰라서 혹시 의원님들께서 지루하실지도 모르지만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어선이 동해 NLL을 넘어서 130km 남쪽 삼척항에 접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어선의 남하 경로는 관련 진술과 GPS 데이터로 토대로 지난 6월 8일 오후 함북 경성군 잡산포구에서 출항을 했고 9일 자정 25 내지 26척가량의 선단을 이루어 남하를 해서 10일 오후 어장에 도착을 해서 이틀간 조업을 했고 12일 오전 7시 30분경 NLL 방향으로 남하해서 이날 밤부터 13일 새벽 사이 NLL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NLL을 통과한 시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원들이 NLL을 통과한 후 남한으로 귀순하기로 합의한 후 13일 오전 7시경 최단거리 육지 방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으나 오후 8시경 울릉도 인근 파도가 높아서 닻을 내리고 휴식하다가 14일 오전 다시 육지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6월 14일 오후 9시경 해당 어선은 강원도 삼척항 앞 1.8해리 지점에 도착했으나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을 우려해서 엔진을 끄고 날이 새기를 기다린 다음 15일 오전 6시 10분경 삼척항에 접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이 신고 경위와 관련해서는 6월 15일 아침 6시 50분경 당시 삼척항 남 방파제를 산책 중인 주민이 선박과 인원 4명을 발견하고 어디서 왔냐고 물었더니 방파제로 올라온 한 명이 북에서 왔다 뻔뻔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했습니다. 해당 주민에게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대여를 요청을 하였고 이에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서 군경 등이 관련 사실을 그때서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신원 2명 귀순 경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요. 이 노크 귀순 당일인 6월 15일 아침 7시경부터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소집한 합동조사팀 조사 과정에서 당초 4명 모두 귀북을 표명을 하였지만
오후 2시 45분경 선장 남모모가 갑자기 북한에서 출발할 때부터 남쪽으로 내려오기로 협의하였기 때문에 북에 돌아가면 교화소에 갈 수밖에 없다며 귀순 의사를 표명을 했고, 선원 김모 씨도 남쪽에 가족이 있다며 귀순의 의사를 표명을 했지만, 나머지 2명은 귀국 의사를 고수해서 우리 정부는 18일 오전 10시 판문점까지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북측의 신병을 인도했고, 귀순 의사 밝힌 2명은 합동조사팀에서 귀순 및 남하 경로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지만, 그 귀북한 2명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또 특수부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복이 어디서 났느냐 등등, 왜 입었냐, 이런 거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는 그런 의아스러운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 북한 어선이 NLL을 넘어서 우리 항구를 자유 입항했지만 군과 해경은 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해안 경계에 심각한 허점을 첫 번째 드러낸 문제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의 최초 발표와 달리 북한 주민들이 탄 소형 목선의 발견 지점에 삼척항 앞바다가 아닌 삼척항 방파제로 최초 발견자 역시 조업을 하든 어민이 아니고 육지에서 산책을 하던 주민이 발견한 것으로서 군이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상황을 조작한 겁니다. 또 당초 귀순을 목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왔다면서도 4명 중 2명만 귀순한 점 등을 미뤄보면 이것은 단순 귀순으로 보기에는 수상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원전 기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국내 원전 시범운전 장비 제조업체인 지사가 신고리 설계 문서를 해외로 무단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원전 시범운전 장비 제조업체인 지사는 2006년부터 18년까지 1,400억 원 규모의 한수원 원전 시뮬레이터 제작 사업에 참여하면서 미국 WSCI에 관련 소프트웨어 제작을 의뢰했는데, 한수원으로부터 참고용으로 지원받은 신고리 원전 설계 문서를 원안이 사전 승인 없이 WSC사에 불법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 2사 출신 모모는 2014년 UAE 원자력 공사인 ENEC로 이직하면서 당시 각종 신고리 원전 관련 자료를 무단 유출한 의혹도 조사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해명에 따르면 12건의 자료 모두 한전기술원의 자료 유출 승인을 받았다고 했지만, 국정원에 따르면 지사가 WSC에 제공한 자료 12건 중 7건만 승인을 받고 5건은 모두 무단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재인 정권 탈원전 정책 2년 만에 60여 년 만에 걸쳐서 완성된 국내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고 핵심 기술 인력들이 이탈 또는 다른 나라에 지금 취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원전 기술 유출 사건은 실제 외국 원전업체로 이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드러나지 않은 핵심 기술 유출 사례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만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북한 선박 해상 높은 기술, 또 원전 기술 유출과 관련한 국정원 보고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평화라는 미명 아래 서둘러서 북한 눈치를 보고 군사훈련 신용만 하다 결국 북한 목선 하나 식별하지 못하는 안보 무능력,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부 국정원
통일부 전부 다 북한의 산하기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 정책, 원전이라는 미래 먹거리를 스스로 걷어차서 버리고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우리 자유한국당이 꼭 심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뭐 기강회의, 업무태원 부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뭐 기관 고장이라든가 뭐 삼적 인근 해상 이런 거짓말하는 거 한 4가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귀순자 4명 처리하는 문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얘기를 드릴 텐데, 현재 육군이 말이죠. 육군에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요. 레이더 사거리가 군에서 처음에 10km 그러더니 6km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20km거든요. 이거 국정조사 하시려면 물어봅시다.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TOD 열상 감지 장치,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탐지거리가 얼마인가, 여기 따라서 처벌자가 누군가가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럼 이게 저기 전부 다 23, 4단 이제 관할 지역이고, 그다음 1함대인데 최전방에 NLA 근처에 전부 다 나가 있는 게 고척정입니다. 그 뒤에 초기함들이 있습니다. 천안함 같은 초기함들이 있고, 그 마지막에 구축함이 있어요. 삼중 방어체계 뚫고 내려왔습니다. 이 구축함이라 이게 탐지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수백 킬로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구축함들이 있는데 그걸 뚫고 내려왔다. 이거 1함대 사령관 그냥 옷 벗고 나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이런 거 국정조사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P3C 대잠수함 초기기가 그 어선에 4km 전방까지 갔다고 GPS를 확인해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니 잠수함에서 올라와 있는 이렇게 막대기 하나 40cm 직경도 찾아내는 P3C가 그래도 길이가 10m 되는 어선을 발견 못했다? 이거 웃기는 겁니다. 이것도 조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류 문제인데, 아까 우리 전학권 위원장이 조류 얘기했어요. 한국 해양연구원인데 지금은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인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해양연구원에서 발표를 합니다. 조류를 발표하는데, 삼척 앞바다에서 조류가 6월 말 현재는 조류가 함흥 쪽으로 올라가서 함흥에서 독도로 내려와 가지고 일본 혼슈로 갑니다. 자, 기관 고장이 일어났다 하면 당연히 이 배가 함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사기꾼이 없어요. 그래서 조류를 거짓말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파고입니다. 파고. 배가 높이가 1.3m고 파고가 1.5에서 2m라고 사기쳤습니다. 기상청에서 현재 북한 어선에 들어올 때 파고 높이를 0.2m라고 했습니다. 20cm. 호수물처럼 잔잔했습니다. 물론 하루가 이제 풍랑이 일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날을 빼고 대부분은 0.2m였습니다. 레이더로 못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뻥입니다. 요것도 조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 고장 엔진 정상됐던 건 당연한 거고, 삼척 인근 해상이 됐다가 보니까 삼척 내항에 들어왔다는 얘기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상 경계에 문제가 없다. 이거 전부 다 뻥이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이제 귀순자 4명 처리 문제를 대공 문제로, 대공 용점이냐 뭐냐 분야가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4명 다 합의에 의해서 탈북하려고 온 사람을 겁을 줬는지 어떻게 해서 두 사람을 강제로 돌려보낸 거 아닌가.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이게 이번에 국정조사의 핵심 부분은 그겁니다. 두 사람을 강제로 보냈느냐, 겁줘가지고. 이게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선장하고 현재 북한의 우리 한류 비디오를 봐서 돌아갈 수 없는 한 젊은이하고 이렇게 두 사람은 잔류를 했습니다. 빨리 국정조사 시작되면은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우리가 팩트를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시간을 하고 두 사람을 북으로 보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통상 합동신문을 몇 시간 합니까? 필요하다면은 한 일주일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내려온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럼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서 그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을 취해서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북으로 갈 건지 귀순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그 사람들이 의사가 진정한 의사지. 체포하자마자 2시간 동안 신문하고 그 과정에서 신문 과정에서 겁을 줬든지 아니면 유도를 했든지 간에 끝내고 바로 보냈다는 거는 이거는 합동신문을 제대로 안 한 거죠.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 예, 그 부분에 좀 그 말씀해 부분에 주시죠. 있어서 자, 자세하게. 예. 자, 4명이 왔는데 대북 송환 확인서에다가 4명 다 사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선장과 그 젊은이가 우리는 못 돌아가겠다 해가지고 남은 겁니다. 그렇다면 4명 다 설득을 해서 북한에 보내려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둘만 보냈습니다. 강력하게 정하는 2사람은 못 보내고 나머지 2사람은 강제로 보낸 거 아닌가. 이게 의심이 가는 겁니다. 이거 국정조사 하셔야 됩니다.